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왕 여러분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EM 플러스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EM 플러스 조금 안 좋은 소식들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이 소식들은 제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감안해 주시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듣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정중하게 뒤로 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M 플러스 지금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분할 매수 대응 시장이 계속 떨어져도 우리는 대응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면서 평균 단가를 전략적으로 낮추는 방법들 안내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평균 단가 목표 가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설정을 좀 해보면,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뭐 1차 뭐 6,500원, 뭐 7,000원 하시든지, 아니면 6,500원, 5,500원, 그리고 좀 비중이 60일선 이탈했을 때 또 비중 축소 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때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일단 확인된 고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60일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북은 60일선에서 고점을 형성을 한 다음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래 꼬리를 매수세에 쭉 달아 올리면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반등이 나왔다기보다는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지수 자체가 하락하다가 반등 회복하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 유입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EM 플러스 이 기업도 지수가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같이 주가의 저점 매수 같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수급들을 보호하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 금융투자, 투신 얘네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대거 순매수를 좀 했고, 외국인들은 비중을 좀 덜어냈어요. 근데 이건 오늘까지의 흐름들이지 내일 이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봐야 됩니다. 방금 공시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공시를 좀 보면은 지금부터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풍문 또는 이제 조회 공시 요구 사항에 좀 있었다. 이 조회 공시 요구라는 것들은 시장에 어떤 풍문이 떠돌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야, 이거 좀 확인을 해줘. 이 거래소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여기에 따라서 진위 여부들을 판단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자, 제가 비단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더 있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일단 횡령이 있었다라는 것들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신뢰성이 좀 무너지는 겁니다. 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기껏 투자를 했는데, 회사를 살리라는데 투자를 했는데 횡령을 했다. 그럼 내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을 했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위로서도 횡령이라는 사실을 진행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횡령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설에 따른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조사 자료 요구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2018년도 아직까지 상기 내용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이 없다. 자, 그러면 즉시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불확실성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전 대표라는 거고 2018년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또 관련 사실 돼가지고 뭐 어떤 뭐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일단 지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자, 이런 공시 요구 사항들이 2020년도 관련 공시가 2020년도 9월 8일, 2020년도 10월 7일, 2021년도, 21년도, 22년도 이 회사에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 오늘 이 공시를 통해서도 재공시 예정일이 2023년도 7월 3일이니까 투자자분들이 매도하실 분들은 이 내용들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급에 대한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무래도 좀 외국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보면은 무늬만 잊히든지 EM 플러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EM 플러스가 실질적으로 뭐 잊히든지 기업이 맞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공시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뭐 지난 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안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CB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의 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 CB
제가 예전에 CB를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 유상 증자 또는 관련 사채 발행 결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뭐 CB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 CB 납입금 마련용인가 130억 원을 확보를 했다. 자, 해당 CB 투자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한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EM플러스가 이차전지 테마를 활용해 주가를 띄우는 CB를 돌려막으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다. 자, 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210억 원의 전환사채를 납부하기로 한 주체가 사실상 모두 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금액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체라는 거죠. 이차전지 공장 건설을 위해서 이차전지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자금 조달을 하는 것들을 CB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들, CB를 발행한다라는 이유는 나중에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지금 일단은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CB를 발행을 해가지고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런 공시 내용들입니다. 근데 워낙 CB 발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전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주요 사항 보고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 내용들 보면은 이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 내용들이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12월 5일, 6일 이렇게 있죠. 또 이제 전환가액 안내 공시 또 있었고 전환사채권 11월 8일 이게 이제 다 이제 다른 이제 CB예요. 다른 CB. 여기 내용을 보면은 금액도 일단 다를 뿐더러 투자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EV 디벨롭먼트 2호 조합 단체 기본 정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한국 채권 투자 운용 여기는 일단은 뭐 아니겠죠. 일단 이거 보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23일까지 이게 뭐 계속 정정 공시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이 주체들 보면은 다 다른 기업이 다른 곳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조립 최대주주로 대표이사 뭐 지분 5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경영상의 목적 달성으로 해서 총액이 260억 원. 이게 지금 계속 정정 공시가 되고 있고, 이 보면은, 여기 내용들 보면은, 210억 원. 이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시비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M플러스가 10월 350억 원의 시비 발행을 공시했던 EM플러스의 자금, 이런 건 납입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2회에서 26회차 시비 중에서 24회, 26회차 시비 납입일이 내년 2월로 연기됐고, 22회차, 23회차 시비는 기존 계획 130억 원보다 28억 원 줄어든 102억 원으로 납입이 됐다. 자, 삼성 SDI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한 전극 도전제를 작용한 각형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시비 납입이 지속해서 유예된 것이 여기서 뭐 이런 기업들 세계 법인 시비 자금 조달이 지연됐기 때문에 어플이 된다. 자, 사실상 주인이 모두 임건실, 삼다 감귤 영농조합 대표인데 지난달 EM플러스 지분을 대거 매도하면서 현금 160억 원을 가량 확보를 한 적이 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귤 농장이 어쩌다 시비 큰 손이 됐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준공식 자금 조달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가장 큰 우려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 되고 공장을 설립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I 여기 보면은 삼성 SDI 나와 있죠. 삼성 SDI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자체 개발한 이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금이 조달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시장에서는 EM플러스가 이차전지 테마로 주가를 띄운 뒤에 주식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CB 납입금을 돌려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그리고 CB 전환사채죠.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 주가를 이차전지 테마를 이용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매도를 합니다. 현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걸 이제 CB로 하고 돌려막는 거예요. CB를 통해서 나중에 CB로 주식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주가가 또 올라가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전환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최대주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있었던 터라 우리가 이 기업을 믿을 수가 있느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EM 플러스 CES 2023년도 이거 2023 참가 소식 속에 소폭 상승을 했다. 개발한 2차전지, 도전제, 전극, 방열 제품,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 자체로는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에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행령이라든가 시비 이런 기사를 만약에 안 봤다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안 해봤다라고 하면은 저도 혹할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해요. 다만 60일선에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난 다음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들이죠. 자, EM 플러스 우리 주주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들이고, 이 기업을 당장 매도를 해라, 매수를 해라, 뭐 그런 의견들을 드리는 것들보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들은 종목이 중요한 것들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종목 선정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일단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